자, 2편은 이제 우리가 18번부터 이제 33번까지 문제입니다. 한 16문제가 보험 윤리, 보험 법규 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보험을 이제 여러분들 모집하시는데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 모집인의 자세라든지 아니면 모집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어떤 법규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쭉 보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서 상식선에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편 문제는 상대적으로는요, 16문제가 나오면서, 범위는 좀 넓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3편이나 4편에 비해서도 범위가 넓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1편에서 8문제, 2편에서 그 8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험, 이론 및 윤리가 8문제, 그 다음에 보험 법규가 8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범위가 좀 넓은데, 조금 문제가 적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로 나오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또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 이런 부분들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내용 중심으로 꼭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8번 우리가 이제 청약서 이게 이제 요즘에 서면이나 우편 이런 걸로 해서 교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 청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 청약서를 제출하는데 자필 서명을 생략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게 자필 서명을 받는 게 그 모집인의 3대 의무예요. 3대 기본 지키기예요. 여러분들이 청약서를 부본을 전달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약관을 전달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자필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게 반드시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이 지켜야 되는 3대 기본 지키기 의무사항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우리가 전자우편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자필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질병이나 상해로 그 치료 시 우리가 국민건강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을 보상받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요, 급여 항목 중에 본인 부담액을 보상받는 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낸 돈에 대해서 본인 부담액을 보상받는 게 아니라 실제 손해액, 비용만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 부분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본인 부담액을 보상받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실제 손해액을 보장받는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험업법 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97조니 뭐니 이렇게 앞에서 뭐 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수식하고 있는 용어들이 많은 것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지 행위가 되는 거 아니면은 필수 행위, 의무 행위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지문을 읽어보시면 상식적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험 계약자에게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은 모집인의 필수 행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의무 행위라고 했는데 그 보험 계약자의 자필 서명을 권고하는 행위는 당연히 권장하는 행위지, 그죠? 필수 행위지 이게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앞부분에서 굉장히 뭐 복잡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실은 정답 문제는 지문을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정말 엉뚱한 그런 지문, 느낌상으로 반드시 이건 아니겠구나 하는 여러분들 촉이 나오는 촉으로 느껴지는 그런 지문이 있습니다. 그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상호협정, 우리 이제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협정에서 무자격행위 무3입니다. 무3. 제재액 최고 한도는 무자격 제재금 3천만 원. 무3.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3. 무자격 모집행위를 한 경우는 우리가 제재금 최고 한도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왜 3천만 원이냐, 왜 1,000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이냐,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자격행위 어떤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격 없는데 영업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정에서도 우리 상호 협정에서 보험사들끼리 무자격 보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협정의 근거에서 제재금 서로 간에 그런 제재금을 얼마까지 했다? 3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 찬스 그냥 보너스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거.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하는 거, 중개하는 거,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를 중개하는 거,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효과가 바로 본인에게 본인에게 발생하는 거,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해서 본인이 발생한다. 본인이 발생한다, 본인에게 발생한다, 이건 뭐라고요? 대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는 거, 그걸 우리가 중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라고 하는 것은 브로커죠. 내가 책임이 나한테 없어요. 내가 대신해서 그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를 이 일을 시킨 그런 보험회사,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개와 대리의 개념은 그 행위의 결과, 효과가 바로 나에게 나타나면 대리,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중개라고 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대리가 되겠습니다.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장, 대리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손해보험 대리점 하는데 여러분들 뭐 가서 자동차 보험 가실 때 중고차 상에 이런 데 가시면은 거기서 바로 보험 가입도 같이 권유를 하죠. 그 사람들이 대리점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리점을 할 수 있는 업자들이 뭐냐면 수입차 판매업자, 중고차 판매업자, 그 다음에 2년이 경과한 자, 이런 사람들은 대리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직접 대리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왜냐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운송사업하는 그런 차량들한테도 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 및 그 소속 임직원은 등록이 제한된다.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는 자주 나오는 게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있지만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자 해서 우리가 수입차나 중고차 판매업자를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모집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보험 모집 프로세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망 고객을 발견하고 접근하고 정보 수집을 하고 권유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소개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소개 확보가 마지막 단계인데요. 우리가 처음하고 끝만 좀 아시면 되고요. 요 순서가 또 시험 문제에도 나오고 가로치기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접정, 가계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접정, 가계소 이렇게 한번 기억하시고요. 앞자를 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 단계에서 이미 정보를 수집하기 전 단계잖아요. 근데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는 어디에서 해당합니까? 접근 단계가 아니라 정보 수집 단계고요. 접근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리한 환경이나 여건을 조성하는 거지, 접근해가지고 바로 막 정보를 모집하면은 그 사람이 아마 질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험 가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각각의 내용들 설명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개 확보가 이제 새로운 영업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요 이제 우리가 가망 고객 발굴 접근, 그 다음에 정보 수집, 가입 권유, 계약 체결, 소개 확보의 각각의 키워드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뭘요? 키워드. 각각 단계의 키워드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계약 체결이 가장 중요하지만 보험은 그 다음에 또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소개 확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손해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우수인증 설계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페이지도 많지 않으니까요. 또 나오는 문제만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우수인증 설계사가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명함에 여기에 우수인증 설계사라고 하는 로고를 딱 붙여서 주면 고객이 이런 로고가 붙어 있는 그런 설계사들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요 혜택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요 혜택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정 의무 교육이 면제가 된다든지 뭐를 우대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수인증 설계사의 우대 혜택이 없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고만 새길 수 있다. 여러분들 단지 배지 달고 로고 달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게 가장 큰 혜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보험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동질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험료를 내고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내는 걸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것을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위험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은 맞지만 다양한 위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동질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을 만들어서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용어로 알맞은 거.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거의 여러분들한테 주는 보너스 문제예요. 통상 1년인 보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기. 그 다음에 연금처럼 장기간에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장기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우리가 구간이나 뭐 예를 들어서 기간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을 정한 거나 아니면 며칠에서 며칠까지 하는 걸 기간. 이런 기간보험이 있고 구간보험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롱 환자 우리가 거짓 환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이롱 환자가 병원에 가서 외출예박할 때 당연히 환자의 서명 날인 필요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누가 확인해 주는 겁니까? 예, 의료인이나 의료 관계인이 서명 날인이 확인이 되어야 이 나이롱 환자가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환자의 서명도 받고 이 환자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승인해 주는 게 누구라고요? 의료인의 서명도 같이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니까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의료인의 서명 날인도 필요하다. 아시겠죠? 우리가 환자의 서명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인의 서명 날인도 필요하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특정범죄 가중법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특정범죄 가중법 우리가 이제 그 혜택을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여러분들 모든 범죄,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무조건 면제된다? 아니죠. 앞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 보셨죠? 자동차 사고 얘기할 때 사고 특례 처리법에서 우리가 뭐를 안 된다 그랬어요? 사망사고라든지 음주사고라든지 뺑소니 사고라든지 아니면 12대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지문 중에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 무조건 또는 뭐뭐만 또는 모든 뭐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의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면제가 된다. 이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 관계자 누굽니까? 우리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그 고지 의무의 이 의무 대상자, 고지 의무를 신고해야 되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예.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 피보험자의 대리인, 요 4명입니다. 4명.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가 없어요. 근데 피보험자도 없다고 했으니까 피보험자는 당연히 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대리인, 피보험자의 대리인은 고지 의무 대상자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지 의무 누가 한다고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효 사유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험 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중복보험 당연히 무효겠죠. 사기니까. 사기 계약 무효고요. 자, 보험 계약자의 고지 의무 위반,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지자 돌림인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의 파산, 그 다음에 계약자의 위험 변경 증가 사실의 통지도 지자 돌림이죠. 해지할 수 있고요. 파산 같은 경우는 뭐죠? 당연히 우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경우 우리가 무효 사유도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요. 같이 기억해 보면 이미 사고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중복보험이거나 아니면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받지 않은 경우, 그죠? 피보험자의 서면에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죠? 또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 이런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한 경우 사망보험에서는 무효가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자 대신해서 뭔가 우리가 보험사가 그 대신해서 그런 보험금들을 내주는 거예요. 그죠? 보험금을 내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뭐가 틀렸습니까? 조금 전에 만든 것처럼 손해액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손해,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자 대위가 이 보험자 대위라고 하는 제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손해보험에서 존재하는 거고요. 보험자 대위로 인한 목적물의 권리이전 시기는 사고 발생 시가 아니라 보험금을 완전히 지급한 때,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 보험금을 완전히 지급한 때에 내 그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줬기 때문에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3자의 불법행위라 함은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 이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우리가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관련 기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약간 보너스적인 성격인데 보험연수원, 우리가 그 다음에 보험감독원,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연수원,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또는 여기 보면 손해보험 결제원도 있고요. 보험결제원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순보험료의 산출, 검증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한다고요? 순보험료의 검증, 산출 이거는 보험개발원에서 합니다. 자, 그럼 보험연수원은 뭐 하는 거죠? 교육 내지는 연수하는 거죠. 자, 교육연수는 여기서 보험연수원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보험료의 율의 산출 검증은 보험개발원에서 한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범위가 넓은데 문제수는 좀 적게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범위 내에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중심으로 포인트들만 여러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손해보험의 1편, 2편 실전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